어서 오세요.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우선, 어, 첫 번째로 여러분들, 첫 번째로 4단원, 4단원 있죠? 4단원 숙제에서 질문 있으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고,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고, 음, 이제 지금 뭐 할 거냐면, 1학기 4단원, 정리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2학기 준비, 2학기 자료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된 친구들은 같이 해주고 없는 친구들은 일단 오늘은 수업 듣고 나서 2학기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기 이름 바꾸실 거는 5명 친구들 자기 이름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뭐 할 수 없고요. 선생님 이름을 부르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 자, 반가워요. 잘 있었어요. 오케이. 자, 사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 사단원을.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핵심 자체는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 과학에서 말하는 상태라고 하는 건 고체, 액체, 기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고체 상태가 있고, 액체 상태가 있고, 기체 상태가 있다. 그랬을 때, 고체들은 어떤 애들이야? 입자들이 매우 운동이 느려가지고 자기들끼리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이게 고체 상태고, 액체 상태는 고체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떨어진 애들이야. 입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들 사이에 운동만 좀 더 빨라질 뿐이고요. 기체는 운동성이 더 빨라져서 자기들끼리 거리가 더 멀어진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고체, 지기체. 얘들의 입자의 운동과 거리를 보면 돼요.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기체로 갈수록 뭐가 빨라지는 거냐면 그들의 운동이 더 빨라지는 거고 빨라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물질들이 그 입자 사이의 거리,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멀어집니다. 물론 물은 예외예요. 예외인 건 물인데 물은 오히려 액체 상태인 물보다 고체 상태인 얼음이 거리가 더 먼 거 이런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물질은 운동이 빨라지고 거리가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이 빨라진다는 건 뭐와 관계있냐면 바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에너지라는 열을 흡수하면 얘들이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죠.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 또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날아가는 거, 이런 애들은 전부 열을 흡수했을 때 운동이 빨라지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이다. 어, 이렇게 우리가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과정의 이름이 중요하죠.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 녹는다, 융해, 액체가 기체로 갑니다. 기체로 변한다, 기화, 고체가 기체로 간다, 승화된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고체 쪽으로 간다는 것은 고체 쪽으로 액체에서 고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액체로 가거나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가는 이런 과정은 자, 어떤 과정이에요, 얘들은? 얘들은 입자의 운동이 점점 더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예요. 느려지면서 거리도 점점점 어떻게 돼? 대체로 가까워지는 거야. 물만 제외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어, 얘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줄어든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 바로 바깥쪽으로 내가 가졌던 이 열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뭐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어, 기체로 가는 반응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요.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고, 고체 쪽으로 가는 과정은 열을 방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다는 것은 이 주변에서의 열을 흡수한 거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
고체 쪽으로 가면서 열을 방출한다는 것은 이 열을 받은 주변은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변화의 핵심은 바로 요거야. 요 그림, 요 그림. 이게 핵심이 된다. 라는 것이고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력 탄탄 문제 5번 문제 먼저 볼 텐데 몇 페이지인가요? 실력 탄탄 5번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아, 네. 136쪽인 것 같아요. 136쪽에 실력 탄탄의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몇 쪽이냐면 페이지 136쪽. 요 질문한 거 맞죠? 자, 드라이아이스 로켓을 만드는 과정이다. 자, 이 드라이아이스 로켓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어, 원하는 모양의 로켓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 통 안에다가 누굴 넣느냐? 바로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는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넣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아이스 조각을 로켓 안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드라이아이스 요 안에 로켓 안에서 드라이아이스가 어떻게 변하냐면 고체인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자, 드라이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무슨 물질? 승화하는 물질이야. 승화라는 건 뭐야? 드라이아이스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얼린 게 드라이아이스인데 얘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돼버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드라이아이스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가지고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날라버려요. 그래서 얘는 고체 덩어리가 바로 기체로 바뀐다. 베스킨라빈스 31 거기서 아이스크림 사면은 넣어주는 그 그 얼음같이 생긴 거 있잖아. 걔를 가만히 놔두면 액체로 안 변하죠. 바로 기체로 작아지면서 기체로 날아가면서 드라이아이스가 작아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고체였던 것이 뭉쳐있던 고체가 기체가 되면서 운동이 활발해질 거 아니야? 활발해지면서 얘네들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커지겠죠. 자, 부피가 커진다는 건 이 커지는 부피로 로켓을 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앞으로 쭉 날아가는 거예요. 슝 하고 출발하는 거죠. 어. 그러면 이 드라이아이스의 상태 변화는 뭐에서 뭐로 가는 거다?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거예요. 자,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건 열을 흡수해요, 방출이에요. 바로 운동이 빨라지니까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 되겠지? 아까 정리할 때 잘 정리됐죠? 그럼 기억을 보게 되면 드라이아이스의 상태가 변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해야 되죠. 그다음 니은 이렇게 드라이아이 상태가 변하면 열을 흡수하니까 자, 열을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주변의 온도는 주변에서 열을 얘한테 뺏기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맞다. 자, 드라이아이스가 상태가 변하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었잖아. 자, 상태가 입자 배열 점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죠. 기체가 되니까. 로켓이 발사되는 이유는 온도가 낮아져서가 아니라 온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 이게 기체로 바뀌니까 얘가 부피가 커져가지고 얘를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좋고요. 네. 138쪽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질문 들어온 대로. 자, 9번 문제. 138쪽에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 자, 여기에서 여러분, 페이지 138쪽을 보세요. 9번. 자, 상태가 고체 상태냐, 우리 주변에 액체 상태냐, 기체 상태냐를 찾으라는 건데, 어, 25도씨라는 온도 때문에 여러분 헷갈렸을 건데 25도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보면 돼. 평균 온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25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5도를 현재의 온도 그래서 상온이라고 하기도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 물질을 고르면 되는데
공기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현재 뭐야? 얘는 기체죠. 설탕은 뭐예요? 설탕 먹어봤잖아. 고체죠. 자, 드라이아이스. 자, 드라이아이스가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아, 자, 이거는 좀 애매한데? 드라이 아이스. 이미 드라이 아이스라는 말을 줬으면 얘는 고체인 거예요. 만약에 얘를 이산화탄소다 라고 했으면 얘는 기체인데, 드라이 아이스라는 말을 줬으니까 얘는 고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요 5번 문제 좀 문제의 소지가 있네.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자, 성해라는 것은 얼음이에요, 얼음.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겨울철에 여러분 부모님 자동차에 앞유리에 보면은 이 앞유리에 얼음이 맺힌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자동차에 앞유리 맺힌 거, 이런 걸 성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안개. 성해는 얼음이니까 뭐겠어? 고체고요. 안개는 안개던 구름이던 자,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더니 뿌옇게 안개가 끼었다 또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다. 이 안개와 구름은 물방울이 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은 안개하고 구름은 둘 다 물방울에 해당합니다. 물방울이라는 건 뭐예요? 액체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2번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139쪽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39쪽에 18번. 자, 이 문제. 페이지 139쪽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태 변화예요. 상태 변화를 봤을 때 첫 번째 있는 얘는 상태가 뭐겠어? 입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니까 나는 고체 상태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얘는 액체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모형은 우리가 기체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얘는 고체가 기체로 바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승화.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그런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건 액화가 아니라 뭐다? 승화가 되겠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은 맞죠. 어, 입자가 활발해지니까,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고, 흡수하니까 얘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이 열을 주변에서 줬으니까 주변은 열을 얘한테 뺏긴 거잖아. 그럼 주변의 온도는 낮아져야 되겠죠? 맞죠? 답은 그래서 2번 되는 거고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맞는데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고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하는 거니까 답은 2번 됐죠? 자, 141페이지.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32번. 오케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141, 32번. 에어컨의 구조인데, 우리가 이 에어컨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에어컨도 결국에는 물질 상태 변화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태 변화할 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상태 변화. 자, 이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 얘는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열을 흡수하는 거죠.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재밌지? 우리 일상생활에 다 과학이라니까.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건 열을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하면 그 열을 얘한테 준 주변은 온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알겠어?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은 열을 흡수하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바로 이 에어컨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어컨이 뭐냐면 여기 이게 에어컨이잖아. 이 에어컨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바로 에어컨으로 들어가는 이 기계 안에서 액체로 들어왔던 에어컨에 그 이용되는
냉매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액체로 된 물질이 여기서 뭘로 상태가 변하냐면 기체로 바뀌게 만들어 놨어. 그럼 얘가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 얘는 주변에서 열을 어떻게 하겠어? 열을 흡수하겠죠? 열을 흡수하니까 여기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요 내부의 온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니까 시원한 찬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에어컨이야. 에어컨 내부에서 어떤 관에서 그 관이 지나가는 길목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어요. 그럼 그 관 주변은 온도가 차가워지고 그 차가워진 주변으로 선풍기를 틀어주면은 차가운 바람이 쭉 나오는 거야. 이게 에어컨의 원리야. 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체로 바뀐 물체가 에어컨 바깥에 실외기라는 곳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에어컨 내부로 넣어주기 위해서 얘는 상태가 뭘로 바뀌어요? 액체로 다시 바뀌는 거야. 다시 액체로 바꿔서 이 액체를 다시 집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기체가 액체로 가는 과정은 아까와 반대로 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걸까? 밖으로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이 열을 받은 주변은 어떻게 했어요? 온도가 올라가겠지.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주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실외기에서는 어떤 바람이 나오겠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사람들이 에어컨 여름에 실외기가 있는 에어컨 바깥에 지나가면 아우 뜨거, 아우 저게 뭐야 이러면서 히터 틀었나 이런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실외기예요. 그러니까 안이 차가우면 바깥은 뜨거워지는 거야. 양면성이다. 예, 같이 함께 우리가 기다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잘했고요. 140쪽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140쪽에 20번 문제. 자, 질문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140쪽에 20번 문제. 자, 요 그래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 아주 잘했어요. 복습을 하기 위한 질문. 너무 좋아. 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게 가열곡선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열곡선이라 그래. 뭐냐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얘를 가열하는 거야.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그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올라간다. 그 물질을 가열할 때마다 이 물질의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곡선. 이 곡선을 우리는 가열 곡선이다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직선인데요? 이렇게 사실은 얘가 가의 곡선처럼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좋게 직선을 표현한 거고, 가의 곡선이라고 명칭을 짓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처음에 출발이, 특히 여기 요 출발 지역이 뭐였느냐, 상태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 있어? 제일 위에 나와 있죠. 어떤 무슨 물질? 고체 물질을 가열했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처음에 출발 물질은 뭐다? 그렇죠. 고체구나. 자, 고체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자, 왜 올라간다? 열을 흡수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고체가 열을 흡수하면서, 가열했으니까 열을 흡수할 거 아니야? 흡수하면서 어떻게 되겠어? 얘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야? 요 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구간에서는 온도가 왜 일정하냐? 나 구간에서는 온도가 왜 일정하냐? 바로 여기서는 고체가 녹고 있는 거죠. 액체로 바뀌고 있는 거야. 자, 무슨 변화? 상태가 변하고 있다. 자, 상태 변화할 때, 고체가 액체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다? 여기서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맞아요. 똑같이 흡수하는 건 맞는데 왜 온도가 올라가지 않느냐? 얘들은 고체에서 액체로 지금 상태 변화하는데 이 열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야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이 나 구간에서는 입자가 활발해지는 대신에 그걸 포기하고 뭘 선택한 거다? 상태 변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로 바뀌는 그거에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온도 변화는 없더라. 그래서 전부 이제 뭘로 바뀌었을까? 그렇지. 액체로 바뀌어요. 그 액체로 전부 바뀐 구간이 어디다? 바로 요 다 구간이 되는 거예요.
자, 다구안에서 온도가 올라간 이유가 뭘까?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를 흡수했고, 이 흡수한 열 에너지가 액체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고, 운동이 활발한다는 건 우리는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건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액체의 입자 운동이 어느 정도 활발해지다 보면 이제 액체에서 더 활발해지는 상태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기체로 바뀌는 거고, 그때 온도가 왜 일정하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흡수한 열 에너지를 어디에 이용했다? 상태 변화에 양보했다. 상태 변화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마 구간은 전부 기체로 바뀐 거죠. 음, 바뀌는 거고요. 이때, 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T1이라고 하는 거는 고체가 액체로 녹기 시작하는 온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녹는 점이라고 합니다. 녹는 점. 과학에서 점이라고 하면 과학에서 점 나오면 이거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점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점 나오면 얼굴에 난 점은 점이 아니라 과학에서 점 나오면 온도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녹는 온도다,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고. 자, T2는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거잖아. 끓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하고요.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얘들의 양과 관계없이 온도는 똑같아요. 선생님, 양이 적으면 더 빨리 기차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빨리 기차가 되는 건 맞아. 맞는데, 온도는 바뀌지 않아. 아,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떠놓고, 자, 지금 100g의 물을 떠놓고 가열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만약에 50g 양을 줄여서 가열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가열되는 애가 100, 빨리 녹고, 빨, 빨리 끓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이 되는 거야. 온도는 변하지 않는 거야. 녹는 온도 0도씨, 끓는 온도 100도씨. 이건 안 바뀌어. 대신에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 차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양을 줄여도 T2는 이 기체가 되는 온도라든지 액체가 되는 온도는 같은 물질이라면 그 온도는 같은 거예요. 대신에 빨리 그 온도에 도달하는 거다. 적은 양의 물을 끓이면 빨리 끓잖아. 그건 뭐냐면 80도에서 끓었다 이게 아니라 100도에 끓는 건 똑같은데 끓는 시간이 더 빨리 단축이 된 거예요. 되시겠죠? 잘했어요. 자, 내신 쑥쑥 2번에 현성아 질문한 게 몇 페이지 있는 거예요? 136쪽이요. 네, 2번에 1번에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몇 번 물어본 걸까? 아, 2번에 현성이 그 질문한 게 몇 번이에요? 133쪽이요. 아, 133쪽. 여기 어 2번에 1번에서 액체로만 존재한 이유가 뭐냐? 요 질문했거든. 자, 뭐냐면 여기 133쪽이고요. 네, 여기 2번 문제인데 이것도 문제에 답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무슨 물질, 액체 물질이라 했잖아. 그럼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 거야? 액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어때? 온도가 지금 계속 떨어져. 43.9도까지는 온도가 내려가다가 요 43.9에서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되죠.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어떤 액체 물질이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지금 그 기준이 4분이고, 이 4분까지는 온도가 내려가다가 4분부터는 온도가 일정하네. 그럼 이 일정한 부분은 뭘로 변하고 있는 걸까? 액체가 이제는 반대로 고체로 변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액체로만 존재하고 있겠지, 여기에는. 됐죠? 네. 135쪽에서 14번. 네, 중요한 문제인데요. 135쪽에 14번 문제 보세요. 페이지 135쪽에 14번 문제. 자, 이단원 선생님이 지금 이걸 문제 왜 많이 해주냐면 여러분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좋죠? 네.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상태 변화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출입하는 열 에너지예요. 출입하는 열 에너지라는 건 뭘까?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이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는 열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걸 골라라 이거거든. 방금 했던 것처럼 뭐겠어?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가 변하거나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거나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지금 이 과정은 전부 입자의 운동이 빨라지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가열했을 때죠. 즉, 이 구간은 전부 열을 뭐 하는 구간이다? 흡수하는 구간이고 반대로 고체 쪽으로 오는 과정, 이 오는 과정은 열을 거꾸로 방출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의 차이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열이 날 때 물수건으로 몸을 닦는다. 자,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물이 증발하면서 내 몸의 열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다. 내 몸에 물이 묻어 있는데 물이 증발하면서 추워지는 거죠. 자, 음료수에다가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진다. 왜 그럴까요?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지는 이유는 얼음이 뭘로 바뀌는 거죠? 고체 얼음이 액체로 바뀌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얼음이 녹잖아. 얼음이 녹으니까 고체 얼음이 액체로 바뀌면서 그 음료수에 있는 열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휴대용 버너를 사용했다. 연료통. 여러분들 그 부탄가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삼겹살집 가면은 그 옆에 버너 옆에 들어있는 통 있죠? 그 통에서 연료가 나와. 그 연료가 나올 때 이 통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통에는 연료가 액체로 들어있어. 액체로 들어있는 연료가 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기체로 변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도 액체가 연료가 기체로 바뀌면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통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알코올 문지르면 시원해진다. 알코올도 기체로 증발하는 거지. 아, 출입하는 열에너지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지금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흡수하는 열에너지는 전부 우리가 무슨 열? 기화열이 되는 거고, 고체가 액체로 바뀔 때 흡수하는 열은 융해열이 되는 거니까, 둘 다 열을 흡수하는 건 맞지만, 종류는 다르네요. 답은 3번 되겠네. 지우, 잘했어요. 자, 134쪽에 10번.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134쪽에 10번. 페이지 134쪽에 10번인데, 액체 파라핀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양초를 녹인 게 파라핀이거든? 어, 초 같은 거 집에 있나요? 초를 이렇게 태우면은 이 초가 이 녹아 촛농이 되잖아. 그 촛농, 그 촛농을 액체 파라핀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그 관절 치료 같은 데서 쓰기도 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액체로 되어 있는 파라핀에다가 내가 손을 넣잖아요. 이렇게 손을 넣어. 손을 넣어서 빼면은 내 손에 이 파라핀이 묻겠지. 묻으면 내 손에 있던 파라핀은 처음에 액체죠.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얘가 식으면서 고체로 바뀌어요. 파라핀은 이제 뜨겁게 해서 녹인 다음에 다시 내가 손을 밖으로 빼면은 바깥의 공기는 좀 더 차갑기 때문에 굳어요, 이때는 오히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파라핀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고체로 바뀐다는 건 운동이 느려지는 거고. 파라핀이 여기 온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체를 액체에 녹이면 굉장히 온도가 뜨거울 거라 생각하는데, 이 파라핀의 온도가 한 40도 정도 돼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38도, 40도인 그 온탕 이런 데 들어가도 괜찮잖아. 그치? 그럼 비슷한 거야. 온탕에다 내 손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게 굳는 거야. 파라핀의 특성상. 그러면 열이 밖으로 방출되면서 내 관절에 열을 내보내면서 따뜻하게 치료해주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굳으면서 열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고 좋아요. 이거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한두 명. 선생님도 해봤거든? 신기해. 이게 손을 쭉 넣었다가 빼면은 손에 이게 투명하게 뭐가 막 입혀져. 막 젤리가 묻은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 굳으면서 내 손이 안 움직여요. 마치 그 촛농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 되는 거. 어. 자, 어떤 친구가 질문했는데, 부침개가 왜 액체 상태에서 가열했는데 고체가 되냐?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이다. 여러분, 야,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이다. 야, 신박한데? 창의적이에요, 아주. 음. 여러분, 부침개는 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잖아. 자, 부침개. 이거 아는 사람. 와우. 자, 보통, 열을 가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선생님, 열을 가하면 고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기체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부침개는 분명히 후라이팬에 붙일 때는 액체였는데 내가 얘한테 열을 가했는데 얘는 열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부침개는 더 딱딱한 고체로 바뀌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와우. 음, 예외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거야. 이 부침개를 만드는 이 액체 부침개 사이, 말캉말캉한 부침개 사이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로 물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 물 성분을 가열하면, 팬케이크도 마찬가지야. 가열하면 이 물 성분이 어떻게 될까? 증발해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침개에 있던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더 엉겨 붙는 거죠. 여러분들이 땅이 있는데 땅에도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럼 땅이 더 어떻게 돼? 딱딱해지죠.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딱딱해지지. 왜요? 바로 이 안에 있던 수분들이 더 증발하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없어지면서 더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부침개를 붙일 때 부침개를 붙일 때 우리가 기름을 두르잖아, 기름. 이 기름으로 부침개 성분을 익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일종의 화학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배울 건데, 이건 뭐냐면, 성질 자체가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이 변화는 화학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데, 입자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입자의 거리만 바뀔 뿐이지 성분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부침개나 우리가 익히는 거, 뭐 음식을 익힌다, 팬케이크를 익힌다 이런 것들은 불을 이용해서 이 내부 성분 자체가 바뀌면서 굳는 거예요. 화학 변화예요, 화학 변화. 근데 고체, 액체, 기체로 가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는 성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물질이 입자 사이의 거리만 달라지면서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로만 바뀌는 거예요. 계란 프라이도 마찬가지예요. 계란 프라이가 액체였던 계란 프라이가 고체로 가는 거, 이건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야. 열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성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화학 변화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냥 단순히 상태 변화만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요구르트와 왜 물이 아닌데 부피가 늘어나냐, 얼리면. 그런 질문도 들어왔는데, 요구르트에도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스를 얼려도 팽창합니다. 왜요? 주스에도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유를 얼려도 팽창합니다. 왜요? 우유에 물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 성분이 있으면 다 팽창하는 거예요. 네,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정리하고, 여러분들, 다 과학이야. 재밌죠? 이렇게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뭘로 돼 있다? 과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과학을 눈으로, 여러분이 이제 과학의 눈으로 점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너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단원, 이단원이 아니라 5단원이죠. 2학기 교재 한번 준비해 보시겠어요? 어때? 재밌어요? 자, 재밌는 사람, 네, 써주세요. 선생님 재밌어요. 과학 너무 재밌어요. 네, 써주세요. 오호호호호. 엄청나게 지금 채팅창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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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너무 행복해. 난 여러분이 과학을 재밌다고 할 때 선생님이 너무 제일 행복해요. 미쳐버려. 짜릿해, 짜릿해. 이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더 재밌게 해보자. 좋아요. 대치동 선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2학기 교재 준비하시겠어요? 2학기.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우리 주변, 우리 주변 자체에 있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을 모아 놓아서 이론으로 만드는 게 과학이에요. 지우야 고마워. 선생님이 재밌게 가르쳐서 그렇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서 그렇지 뭐. 내가 좋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래요. 자,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게 과학이다 보니까, 과학이 탄생한 배경이 그런 거라 했잖아. 밤하늘에 저 별이 왜 있지? 사과는 왜 떨어지는 거야? 우리 주변에 물은 왜 저런 상태가 돼 있고, 물은 왜 겨울이 되면 얼지? 태양은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궁금증이잖아.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호기심. 그래서 똑똑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래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래서 이런 거야 하면서 공통적인 어떤 규칙성을 찾아낸 게 과학이라는 학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과학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책이 과학이야. 그러면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내가 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주변을 우리 주변이라는 건 우리 삶이죠. 우리 삶을 이제 과학적인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부침개가 왜, 굳으면 왜 가열하면 딱딱해질까?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상태 변화를 공부하면서 고체, 액체, 기체로 갈 때 열을 흡수하는데, 열을 흡수하는 물질 중에서 이렇게, 음, 오히려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건 뭘까요? 했을 때 걔는 성분이 변하는 거야 라는 걸 또 알게 됐잖아. 이것처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과학을 많이 공부 잘하면은 내가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야. 이제 오늘 공부할 여기 5단원 파트에 있는 이 힘이라는 것도 내용적으로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이 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끔 인간들이 약속을 하는 거죠. 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을 표현해 보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이 바닥에 이렇게 있는데 이 컵을 손으로 이렇게 미니까 컵이 옆으로 밀리더라 이거야. 그럼 컵이 왜 밀렸을까? 이렇게 컵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걸 우리가 힘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 그러면 이 힘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뭘 힘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뭐가 변하냐면, 자, 컵을 밀었어요. 그럼 컵이 정지돼 있던 컵이 빠르게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빠르기가 변하죠.
빠르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속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속력이 변해요. 이것을 우리 중학교 1학년 파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빠르기가 변한 거. 우리가 멈춰있는 애를 힘을 줘서 밀었어? 그러면 좀 빠르게 움직이잖아? 또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내가 힘을 줘서 잡았어? 그럼 멈추잖아? 이거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운동 상태가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뭐가 변할까? 운동 상태가 변해. 우리 주변에 뭐가 있을까? 써보세요. 자,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 내가 공을 던졌어. 공이 날아가죠. 공을 잡았어. 공이 멈추죠. 상자를 옮겼어. 상자가 움직이죠. 축구공이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 그래, 모든 거야. 맞아. 내가 친구를 밀었어. 친구가 넘어져. 이런 거. 그러니까 운동 상태가 변하게 하는 건 모든 건 전부 뭐다? 힘이에요. 자, 나중에 다음 시간 이야기할 거지만 뉴턴 하면 사과가 떠오르잖아. 그치? 자,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진다. 자, 지금 얘가 뭐가 변한 거예요? 빠르기가 변한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사과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다?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그거야. 힘의 정의가 뭐야?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힘인데, 사과가 떨어졌어? 그럼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 저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힘이 있구나. 내가 손으로 저 사과를 잡아당겨도 떨어지는 건데, 손을 안 잡아당겨도 제가 떨어진다? 그러면 쟤를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그게 중력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맞지? 그걸 뭐라고 한다?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채민이가 정말 재밌는 얘기 했는데, 쇼트트랙 계주에서 바톤 터치하면서 서로 밀어줄 때, 이것도 운동 상태 변하는 거죠. 아주 정말 좋은 예야. 이게 실생활에서 과학을 보는 눈이에요. 너무 잘했어. 어,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지 않는 힘도 있냐고요? 있죠. 어떤 힘이냐? 자, 이런 빠르기가 변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힘은 빠르기가 변하지 않더라도 뭐를 변하게 해줄 수 있냐면, 바로 모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 주거나 또는 모양을 변화시켜 주는 거야. 자, 종이를 찢었어. 힘을 줬기 때문에 모양이 변한 거야. 종이를 구겼어. 힘을 줬기 때문에 구겨진 거야. 풍선을 눌렀어. 힘을 줬기 때문에 눌린 거야. 친구 얼굴을 손가락으로 쭉 눌렀어. 내가 힘을 줬기 때문에 얼굴의 모양이 변한 거야. 아기가 예쁘다고 아기 볼을 잡아당겼어. 힘을 주니까 아기 볼이 늘어난 거야. 어. 이런 것들이 뭐야? 모양이 변한 거죠. 밀가루 반죽을 눌렀어. 반죽이 변하는 거야. 뭐가 가해진 거예요? 힘이 가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힘이 가해지면 뭐가 변한다? 운동 상태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둘 다 변할 수도 있을까, 여러분? 운동 상태와 모양이 둘 다 변할 수도 있을까? 네, 둘 다 변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변하는 경우 뭐 있을까? 진볼. 내가 축구공이나 진볼을 발로 찼어. 그러면 그 차는 순간에 모양도 변하고 운동 속도도 변하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힘을 줘서 운동 상태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고 둘 다 변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아까 얘기했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뉴턴. 중력을 발견한 뉴턴.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힘이라는 크기를 측정할 때 단위를 뉴턴을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와우. 이렇게 유명해지면 내 이름이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앞글자를 따서 힘. 자, 10이라는 힘을 작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10N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뉴턴이라고 하는 거지. 나중에 대치동 산쌤이 유명해져가지고 전 세계 학회에 막 학술지에 쌓이고 노벨상 받고 막 내가 이랬어. 과학을 정말 쉽게 가르칩니다. 쉽게 가르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와우, 어, 학습을 쉽게 가르치는 정도의 단위를 싼셈을 기리기 위해서 S라고 쓰고 산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은 강의력이 1산이고요. 어떤 사람은 강의력이 10산이고 어떤 사람은 강의력이 100산이잖아. 싼셈의 강의력은 만산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이 막 나중에 은하를 발견했어. 여러분이 이날 은하를 되는 거야. 지우가. 저 은하는 지우 은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야. 음, 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힘의 단위는 뭐라고요? 뉴턴. 자, 중요합니다. 힘의 단위 뭘 쓴다? 뉴턴을 씁니다. 자, 나왔죠?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뭐가 변한다고요?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움직인다, 공이 멈춘다, 사과가 떨어진다. 또는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점토를 변하게 할 수 있다, 고무줄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 종이를 찢는다.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둘 다 변할 수도 있죠. 공을 세게 차거나 치는 경우, 자동차가 벽에 부딪히면서 멈추면 찌그러지면서 멈추잖아. 이런 것들은 둘 다 변하는 경우죠. 됐지? 그 다음에 이런 힘을 우리가 표현해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힘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힘의 3요소라고 해.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축구공을 찼어, 발로. 그러면 이 축구공을 내가 오른쪽 위쪽 방향으로 발로 찼잖아?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너 어디를 찼니? 힘을 너 어디다 줬어? 라고 할 때 힘을 준 점,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힘이 작용한 점, 작용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의 3요소에는 힘을 작용한 지점이 어디냐? 작용점이 있고, 그 다음에 너 어떤 방향으로 찰 거야? 저쪽으로 찼어요. 방향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아은아 고마워. 그 다음에 너 얼만큼 세게 찼니? 살살 찼니? 세게 찼니? 10뉴턴으로 찼니? 100뉴턴으로 찼니? 그거는 힘의 크기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다? 어디에 작용했니? 힘을. 어느 쪽으로 작용했니? 얼마나 세게 작용했니? 그래서 작용점, 방향, 크기가 필요하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화살표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자, 동서남북을 옆에서 써줄게요. 동서남북 그림이 있고, 자, 이런 그림이 있으면 이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고, 위쪽이 북쪽인데, 어,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지. 이건 약속 정하기 나름인데, 1cm의 길이를, 1cm의 길이를, 자, 10뉴턴이라는 힘으로 정의를 했다.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다가, 야, 너 이 나무에다가 동쪽으로 20뉴턴의 힘을 작용을 한 거를 화살표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용점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죠? 힘의 3요소가 표함이 돼야 돼. 뭐? 어디에 작용했니? 작용점. 두 번째,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니? 방향. 자, 얼만큼의 크기로 작용했니? 크기. 이걸 뭘로 표현한다? 화살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작용점, 빨간색 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방향, 동쪽 방향이잖아? 그러면 동쪽 방향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동쪽 방향이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화살표로 해주고. 그 다음에 몇 뉴턴의 힘이야? 20뉴턴의 힘이야. 자, 우리가 10뉴턴을 1cm로 하기로 했으면 20뉴턴은 몇 cm로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2cm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를 2cm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유연이 잘했어. 어, 악력 측정할 때도 다 우리가 뉴턴을 표현합니다. 힘은.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자, 내가 어떤 상자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했어요, 힘을.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4cm예요. 자, 1cm는 10뉴턴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얘에 작용한 힘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몇 뉴턴의 힘을 작용한 걸까요? 그렇죠. 왼쪽이 지금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어느 방향이야? 서쪽 방향이고요. 몇 뉴턴이에요? 40 뉴턴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읽을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 40N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40N 이렇게 읽으면 어디 가서 또 무식하다 이 소리 들어. 40N이라고 쓰지만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돼? 40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지우, 윤경이 잘했어요. 주한이, 가온이 잘했어요. 라이 잘했어요. 서쪽으로 40 뉴턴이다. 자, 9페이지에 9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3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힘을 나타낸 것이다. 힘의 방향과 크기를 쓰시오. 모는 종이 눈금의 한 칸은 10뉴턴이다. 자,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의 힘이 작용한 걸까요? 이거는. 모는 종이 한 칸이 10뉴턴이래요. 그럼 요거 한 칸, 요게 한 칸이거든. 요 한 칸이 몇 뉴턴이라는 거야? 요게 10뉴턴이라는 거야. 그럼 몇 칸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은 총 몇 뉴턴이야? 그렇지. 30뉴턴. 지금 오른쪽 방향이 무슨 쪽이야? 동쪽이죠. 따라서 동쪽으로 30뉴턴. 잘했습니다. 현호 잘했어요. 석현이, 승혁이, 라희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왜 이렇게 잘해? 이 친구들. 너무 잘해요. 자, 좋아.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힘을 주면서 살잖아요. 결국엔 우리가 힘을, 모든 물체에다 힘을 주면서 생활하고 있죠. 근데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줄 때 그 힘이 꼭 한 사람만 힘을 주지 않을 수도 있죠. 두 사람이 같이 들 수도 있잖아.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치? 들어봤죠? 어. 그 말이 얘들아 이 백지장,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말이 종이 한 장도 같이 들면 어, 힘이 적게 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도 이렇게 쉬운 일도 같이 하면 힘이 덜 드는데 힘든 일은 더 같이 하면 더 힘이 적게 든다. 이런 뜻이거든. 이게 이 속담이 바로 힘의 합력을 담고 있는 속담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요? 예. 자, 설명해 줄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두 종류 이상의 힘을 합친 거. 이거를 합한 힘이다. 그래서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물체가 있어. 이 물체에 내가 오른쪽으로 10뉴턴의 힘을 주고 내 친구가 오른쪽으로 20뉴턴의 힘을 줘서 얘를 같은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만약에 얘를 같은 한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이때 실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방향이면 두 힘을 더해준 만큼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되기 때문에 전체 힘은 작용하는 힘은 30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 10과 20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30뉴턴이 작용하는 거예요. 합쳐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어떤 물체에 나는 오른쪽으로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내 친구는 왼쪽으로 10뉴턴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면 이건 반대 방향이거든. 자, 반대 방향의 합력은 서로 빼줘가지고 더 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합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에서 10을 빼니까 얼마야?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자, 이 물체가 고체라면 안 늘어나는 거지. 그치? 안 늘어나. 이게 뭐야? 줄다리기야. 줄다리기 해봤지? 줄다리기 어때요? 분명히 오른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고 왼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잡아당기잖아. 이거 밖에서 보면 되게 재밌어. 안 끝나. 왜 안 끝나? 얘들은 힘을 안 주고 있는 게 아니야. 힘을 겁나 많이 주고 있어. 죽은 힘을 주고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힘을 안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합력이 0이기 때문에 그래. 힘이 거의 비슷해서. 그 힘이 조금이라도 차이 나는 쪽으로 당겨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줄이 딱 끊어지는 것도 본 적 있어, 선생님은. 여러분 줄다리기다 줄 끊어진 적 있어요? 와, 진짜 그 줄이 좀 오래돼가지고, 줄다리기 하는데 그 줄이 팡 끊어진 거야. 그래갖고, 양쪽으로 애들 다 넘어졌어.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큰일 날 뻔했지, 그치?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는데, 그 줄에 가해지는 힘이 얼마나 컸던 거야. 하지만 줄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 두꺼워서 안 끊어지지 잘, 그치? 힘의 합력은 0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처럼 같은 방향은 더해주고 다른 방향은 빼주면 됩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한 물체에 4뉴턴과 2뉴턴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합력은 얼마일까요? 너무 쉽다. 네, 6뉴턴이 되겠죠. 더해주면 됩니다. 자, 어떤 친구가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힘에도 그러면 뭐 마이너스 4뉴턴 이런 것도 있나요? 자, 과학에서는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방향을 의미할 수 있어요. 힘이 없다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내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4뉴턴만큼 잡아당긴다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마이너스 4뉴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두 힘을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거를 중학교 과정에서 그냥 뺐다고 하는데 반대 방향은 빼면 된다라고 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을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할 때 이제 마이너스라는 걸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돼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마이너스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진 않는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00과 500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힘의 합력은 얼마고 방향은 어디냐? 자, 합력은 얼마예요? 빼주면 되겠죠? 200뉴턴이야. 자, 방향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자, 방향은 무슨 쪽인가요? 그럴 줄 알았지. 틀릴 줄 알았지. 동쪽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지금. 내가 이러니까 또 서쪽이라고 바꾸는 친구들이 있죠. 그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았지. 아니거든요. 남쪽이요? 북쪽이요? 웬 말이니? 남쪽, 북쪽은 웬 말이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문제에서, 문제에서 잘 봐. 동서남북 표시가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 표시가 없잖아. 없으면 그냥 여기는 오른쪽이고 그냥 여기는 왼쪽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오른쪽이라고 써야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항상 오른쪽이 동쪽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이 주어졌을 때는 동쪽이에요. 자, 우리 시우가 굉장히 좋은 질문 했어요. 선생님, 중력의 힘은 얼마인가요? 와, 그렇지.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사고가 떨어지는 게 중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중력의 힘은 얼마예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이 궁금함이 공부예요. 공부는 궁금해서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사과가 떨어진다는 건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다면서요. 그럼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인가요? 궁금하지? 이 궁금함은 다음 시간에 궁금합니다. 미쳐버리겠죠. 이 선생님 일주일 못 기다리겠어요. 안 돼, 안 돼. 지금 알려주세요. 어,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힌트 줄까, 힌트? 힌트 줄게요. 힌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그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다 달라요. 1kg에 작용하는 중력과 2kg짜리 작용하는 중력은 1kg에 작용하는 중력을 우리가 F라고 하면 2kg에 작용하는 중력은 그거의 두 배예요. 그래서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값이에요.
이 정도만 일단 알려두고. 와, 너무 궁금하잖아. 너무 궁금해도 다음 편에 to be continue.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죠? 그 궁금함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나머지 선생님 숙제를 내줄 테니까 숙제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들 수고들 많이 많이 하셨어요. 인사하고 갑시다.